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2월이 눈앞인 오늘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목표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것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하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보름 만에 찾아온 보름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직업 그리고 일이란 주제로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타임 아는 사람 없네 지루해 앉아있기만 해 바텐더 뭘 마셔야 해 그래 그걸로 좀 Cause it's red 음악 바뀌었네 업템포 그래도 난 여전해 다운템포 술 안 마셔 그냥 색깔이 맘에 들어 골랐어 그때 날 봤어 빨간 스컬 빨간 립스틱 disappoint 넌 저기 서서 떠들고 있는 멍청한 여자들과는 달라 I see through you 넌 볼 듯 보이지 않아 yeah 안타까만 yeah 쳐다만 봤대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요즘엔 되는 일 하나 없네 내일도 일하러 가야 돼 바텐더 한 잔도 가게 줘봐 여기 크레딧 카드 줄게 친구들에게 한 잔씩 쫙 돌려줘봐 hey, hey. 한도 초과 그냥 춤 좀 땡기다가 집에 가고 싶어 엉뚱한 여자 앵기잖아 도망가고 싶어 적당히 길 좀 부리다가 갈래 밤새는 건 좀 무리잖아 친구는 피해서 몰래 나갔다가 봤어 어디가 걸렸어 그때 날 봤어 빨간 스컬 빨간 립스틱 disappoint 넌 저기 서서 떠들고 있는 멍청한 여자들과는 달라 I see through you 넌 볼 듯 보이지 않아 yeah 안타까만 yeah 쳐다만 봤대 I see through you yeah see through you yeah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왼쪽으로 1번 다시 뒤로 4번 오른쪽으로 2번 가도 없네 다시 앞으로 3번 난 안 보여 머리는 땡땡 포함하는 마치 퇴근 시간에 뱅뱅 사거리 같아 완전 바그바그 그녀 근처에 와그와그 이상한 기분이야 몸이 가벼운 건 취한 건 아냐 어제 누구야 궁금할 뿐이야 너무 괜찮은 걸 놓치면 후회할 거야 What? 프라이머리의 시스루.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57번째 시간. 오늘은 보름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직업 그리고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장소는요, 사실은 지금 보이지 않으시는 그냥 듣는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근데 제가 리리 회사에 찾아가서 대표님을 인터뷰하듯이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정혜리 대표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웰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Welcome 네. my office. 네, 가끔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라디오 녹화를 여기서 해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You're welcome, 수형. 네. 이거 그대로 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름 만에 찾아온 정혜리 대표님.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보름 동안 또? 저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러니까 이날만 지내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지냈냐고. 일단 어떻게 지냈냐고. 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또 이제 그때는 엄청 새해 초였잖아요. 네. 네, 지금은 어쨌든 그때는 이제 새해 초반이었는데 네. 지금은 또 25년도를 보내면서 네. 네, 일도 열심히 하고 네. 좀 약간 차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멘트가 차분하지 않았는데, 차분하게.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거고요. 네. 이게 되게 색달라요. 이게 원래 보통 저희 사이에는 마이크와 컴퓨터가 있어서 이제 각자 말할 때는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이지가 않죠, 얼굴이. 지금 얼굴을 쳐다보고 제 앞에는 발망 소녀가 있습니다. 네네. 소년이 있습니다. 주황색 모자를 쓴, 네, 친소년. 네, 철없는 소녀가. 모나미 소년이 있습니다. 네, 소년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2주 동안, 노출 라디오 계속 진행하면서, 좀 새로운 커리어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해보고, 네. 또 대표님이 또 개인적으로 또 조언해주신 것들을 토대로, 새롭게 좀 판을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활기를 좀 되찾은, 그런 보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2부, 3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나눌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직업 그리고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직업이란 무엇인가? 두 누구죠? 번째, 일이란 무엇인가? 빠밤. 세 번째, 직업과 일, 그걸 종합한, 종합적인 사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레카. 네. 첫 번째, 직업. 대표님, 네. 직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직업. 네. 직업. 진짜 어려운 말이네요. 직업. 음, 사실 저는 네. 아직도 약간 직업이랑 일이 분간이 안 돼요. 왜냐면 요즘 너무 세상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걸 좀 직업 그리고 일이라고 맞아. 그게 궁금했어요. 굳이 이렇게 정의를 한 이유는 네. 그냥 직업이면 직업이지 왜 일까지 넣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 직업은 어떻게 보면은 좀 넓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은 그 직업에 배치된 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직업이고 그의 부수적인 다리나 팔들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이 주제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직업과 일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뭐가 또 떠올랐냐면 장래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건 결국 다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뭐 꿈이나 뭔가 소망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저한테 직업과 일은 사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직업, 직무, 네, 그죠? 일이 결국 직무일 커리어나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한테 있어서 그 직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거 한켠, 그리고 인간 본질적으로 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 이거는 완전 다른 영역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 갖고 싶은 직업은 없어요. 지금 어려워요. 저한테는. 아니 이렇게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뭔가 원하는 게 없다? 네, 직업이 없어졌어요.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냥 직책 아니고. 직업이지, 디자인 회사의 대표. 아무튼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주제 딱 보면서 또 떠오르는 건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제 없다고 말했던 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뭔가 더 추가하고 싶은 직업이 없어서 그런 거고 옛날로 따지고 보면 네. 저는 국회의원이나 외교관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 그 얘기 하셨었어. 네. 근데 이걸 또 비추어 봤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맞아요. 필 받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와 결과, 결과물. 그죠. 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주제로 말하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그 일을 원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택하는 이유들. 그래서 2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
대표님이 왜 대학원에 가셨는지도 궁금하고 뭐 저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저런 업을 갖고 있을까 생각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일을 생각해서 그 직업을 택한 건지 혹은 진짜 그 직업의 백그라운드를 원하는 건지 그리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궁금한 지점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이 직업이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저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행동을 하고 싶다. 이게 결국 모이면 지금의 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좀 요즘에 잉여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네.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직업 그리고 일을 제가 꺼내온 이유는 새해에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마음가짐하고 또 새로운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서 분명히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직업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아무래도 새해의 주제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단 직업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뭐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직업이요? 네.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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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명함이다. 진짜 명함인 것 같아요.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명함. 나는 누구다. 명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 회사 최근에 명함을 얘기할 줄 알았죠. 최근에 새로 만들었어. 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네. 그래도 사실 저희 회사에서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리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 얼굴로 한다 그럼 제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약간 페이머스 오브 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명함의 중요성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는 대부분 아는 사람 다 알고 이제 뭐 리리가 뭐야? 디자인 회사야. 그러면 결국 정혜리는 디자인 회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명함에 대해서 별 생각 없었는데 저희 팀원분 중에 한 분이 명함 그러니까 입사 지금 한지 지금 8개월이 됐는데 아직 명함이요. 제가 너무 무지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설날이 다가오니까 설날에 이제 가족들한테 명함을 드려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농담적으로 저 뭘 나눠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렇겠다. 나는 이제 내 회사라고 해서 3년째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사실 명함의 디자인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빨리 나올 수 있으면 그냥 그때 빨리 만들고 또 잊혀버리고 살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제 이거는 이 직급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제 사회인이라면 내 명함 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입사하는 인원에는 무조건 다음날 바로 명함 발송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깨달았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함은 결국 그러면 개인 인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회사에 직책이 들어가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럼 정혜리는 CEO 혹은 대표는 알겠어. 난 뭐? 저희 디자인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니저를 할까? 뭐 팀장? 뭐 저희 같은 조그마한 회사에서 갑자기 팀장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그러면 그냥 다 디자이너를 합시다. 왜냐면 너무 웃기잖아요. 매니저 이런 것도 이제 결국 막 이렇게 회사가 부서가 다양하면 모르겠는데 다 같이 디자인 하는데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맡겠지.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상대 회사는 이제 뭐 주임, 대리, 뭐 과장 이런 식으로 직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컨택할 때 우리는 사실 너무 이분법적으로 대표 혹은 디자이너 이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진짜 최근에 그런 걸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그 디자이너하고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로치고 뭐 행정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 맞아. 그래픽 제품 이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분야지 이게 직급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명함 하면서 진짜 이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사회인이라면 이건 대표적인 이 자기 직업에 대한 그 표식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결국 그냥 그 현재의 그 직업이란 그냥 지금의 내 이 성과 아닐까요? 지금 내 현재 상황을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직업은 결국 나의 정체성이다. 사회에서의 정체성. 그렇죠. 사회 정체성인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걸 떠나서.
그만큼 직업이 또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명함으로 또 대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결과물은 결국에는 명함으로써 내 직업 정체성을 알리는 거고. 맞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라디오를 녹화하러 리리 스튜디오를 방문을 했는데, 네. 굉장히 실망을 하셨습니다. 2시쯤에 방문을 했는데. 왜냐면은, 명함 택배인 줄 알고, 명함을 기다리셨대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라디오는 둘째치고 명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아니, 제가 명함 선생님, 명함 선생님. 택배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어, 아, 선생님 혹시 몇 시쯤 오시나요? 4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명함 들고 3시 반에 어디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혹시 3시는 안 될까요? 이러니까 선생님께서 저희도 배송 일정이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3시 반은 안 될까요? 아니, 직접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 기사님 있는 데를. 지금 근데 아마 이 근처를 고어라운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많이 시간이 촉박하면 기사님한테 찾아가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급박하지 않아요. 들켰다. 여튼 반가웠죠. 하지만 오늘은 더 반가운 사람이 있었으니까. 더 반가운 택배 기사님. 당연하죠. 네. my pride. 일이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네,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네. 아까 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일이란 무엇일까요? 일이란 일단 정말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최근에 좀 느끼고 있는 건데, 네. 제 남자친구는 그래도 네. 꽤 대기업에 다녀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제 남자친구가 뭐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직업 이러고 하면 뭐 보험회사 다니는 누군가 이렇게로 본인은 보험회사 사원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깨달은 건 이 정말 일은 이 직업과 혹은 그 직업이 갖고 있는 회사의 규모랑 정말 상관없이 다 세상 모두가 평등하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는 요만하고 남자친구는 회사는 이만하니까 우리 오빠는 출근하면 진짜 아침부터 엄청 멋있게 일하겠지? 그리고 뭐 우리 회사에서는 막 이렇게 막 노가다 이렇게 하는데 저쪽 회사는 크니까 안 하겠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제 남자친구도 저랑 똑같이 무슨 일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수기로 다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 직업은 정말 약간 예쁜 거위, 백조의 몸체 같은 거. 일은 진짜 모두가 그냥 이제 수면 위에서 주어진 발로 자자자작 하는 거.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지금은 좀 일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한 연말쯤 2, 3분기 되면 진짜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예측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절반은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뭔가 저희 회사를 뭔가 구성하는 이런 정체성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초기에 하던 일은 약간 저를 많이 투영했어요. 막 공간의 일이나 아니면 뭐 약간 가구 만들고 약간 그런 물성적인 것들을 많이 다뤘다면 이제는 들어오는 일이 사실 여기서는 가구 만들고 그럴 일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래픽 디자인 쪽에 일이 많아지고 저도 팀원분들을 그런 식으로 충원하고 또 그게 또 사업 분야가 커지면서 또 이렇게 바뀌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게 직업이 있어서 이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 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직업을 구성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막 사실 막 요즘은 트렌드가 너무 바뀌어서 막 뭐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 이런 게 진짜 많잖아요. 결국 이제 현 시대를 대변하고 제일 직격타 맞는 건 우리의 하나하나의 업무들 그리고 이 일들이고 이것이 모여서 어떤 직업을 없애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직업 가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최근에 뭐가 유행이지? 뭐가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약간 이런 것들을 고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나중에 애 낳으면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안 물어볼 것 같긴 해요. 넌 지금 뭐가 좋아? 너는 뭐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뭘 할 거야? 네. 뭘 할 때 행복해? 약간
네. 지금 말씀을 제가 좀 이해한 바로는 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직업이란 큰 테두리 안에 일이라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님 말씀은 오히려 이 조그만한 것들이 또 모여서 직업이라는 것을 새롭게 다시 새로운 프레임으로 짤 수가 있어진다. 맞아요. 네, 내가 아무리 뭔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그 마케팅 일을 또 잘함으로써 내가 이걸 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로 맞아요. 마케터가 될 수가 있는 맞아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이라는 게 사실 저도 직업보다는 일에 좀 관심이 많아요. 내가 하는 지금 하루에 내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예, 그것에 참 관심이 많이 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이란 솔직히 말하면 워크라고 하는데 활동이죠. 여러 가지 활동인데 이게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결국엔 아까 말씀해주시고 또 제가 드린 것처럼 결국엔 직업이 되지만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일관성 혹은 획일성이 있지 않으면은 직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방향이 있어야 이 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내가 보상,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사회적인 보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제각각이야. 어떤 날은 뭐 엑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뭘 하고 어떤 날은 갑자기 호객행위를 하고 근데 그런 행위가 다 모여보니까 아무것도 이도저도 아닌 거지. 그러면 그걸로 과연 뭐 돈을 벌 수 있겠냐. 물론 뭐 단기적인 알바라든지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주로 하시는 내가 요즘 관심 가는 일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주로 하시는 일, 두 번째로는 내가 관심 가는 일, 요즘. 주로 하는 일, 요즘 음. 하는 일은 약간 재정비하는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일이 모여 직업이 된다는 건 이건 사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회사에서 사실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요즘 이런 게 뜬대. 빨리 이제 조직 바꿔서 이거 빨리 해. 막 이런 것도 결국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가능한 거예요. 빨리 적응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걸 또 보면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이제 굵직한 체계가 없다는 거 항상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온라인화하고 제가 2월 말에 출국을 하는데 내가 한 달 동안 회사에 없어도 회사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싹 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업무 직무표나 이런 것도 되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네, 이거는 한 2주 동안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거는 관리자라는 직책이 되게 관심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책도 많이 읽고 막 글도 많이 읽고 이러는데 관리자라는 그 직책이 회사에서 가지게 되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디자인 회사니까 그러면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1인분을 하는 게 중요한가? 왜냐면 그렇죠. 회사에서는 제가 디자이너로서 1인분을 하면 그만큼의 이제 업무 로스가 줄어드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디자인을 하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회사의 이제 그런 지점들을 발견을 해야 또 회사가 잘 굴러가고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너무 많고 왜냐면 저도 아직 어리고 사실 저는 이 회사를 평생 한다는 보장도 없죠. 네. 근데 그렇지만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 정혜리와 대표 정혜리가 아주 잘 공존하면서 이제 상생해서 잘 큰다. 제일 베스트인 건데 근데 사실 저희 회사에 지금 뭐 행정을 봐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무 봐주시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디자이너가 완전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결국 제가 다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항상 제 머릿속에는 지금 막 그런 일을 관리하는 거가 관심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떤 책에서 보면은 최대한 투입 비용을 줄이려면은 대표도 뭐 한 꼭지를 하고 있잖아요. 실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책에서 보면은 실무에서 당장 손 떼라고. 엄청 많아요. 근데 해보면서 깨닫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차차 정말 실무에서 멀어지는 게 좋겠구나. 그렇게 회사 규모를 키워가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디자인과를 나왔잖아요. 음. 전 디자이너로 어디서 근무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의 기준이 아직 없어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뭔가 역량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키우는 게 맞고, 제가 잘 못하는 일들, 행정이나 사무, 그리고 뭔가 뭐 더 나아가서 마케팅 이쪽 직무는 그냥 고용을 해서 서로 같이 하는 게 훨씬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싶긴 하지만 최근에 드는 생각은 이제 이런 관리 체계를 잘 만들어 놔서 적재적소에 잘 맞는 인재들이랑 같이 일을 하도록 그 체계를 만드는 거, 그게 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생각이 진짜 많아요. 이런 사람이 좀 덜 바빠야 되나 봐요. 제가 한 5회차 전에는 좀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저 지금 요즘 집 가면 너무 무료해요. 어. 요즘 책도 그래서 막 옛날에 막 무조건 사업에 도움되는 직관적인 책을 읽었는데 요즘에 하다못해 도쿄의 디테일 이런 거 읽고 있다니까요. 나리타 공항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읽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아, 그래요? 네. 책 좀 추천해주세요. 여유가 있을 때도 있어야죠, 분명히.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일이 없다는, 그러니까 실컷 열심히 살아오다가 갑자기 일이 텅 비어버리면은 그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대표님은 100번 공감합니다. 어떠세요?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대표님도 되게 다재다능하시잖아요.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매년 칭찬해야 돼요? 우리 조식호 선생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글을 연재하고 계시고요. 아니, 계약직이고 프리랜서처럼 아직,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격려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당연하죠. 살려라는 말씀을 대표님도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용기를 얻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에 관심 가지고 있는지. 저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맞아요. 느껴져요. 영향력. 네. 뭔가 제가 뭐 강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게 조금 뭐라고 하죠? 이빨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선한 영향력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나처럼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일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첫 발을 이제야 조금이라도 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은 첫 시작이 반이라고 되게 큰 용기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미리, 그러니까 뭔가 청중이 없더라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글 쓰는 건. 말하는 것도 해보시면 어때요? 저 진짜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걸 뭐 라디오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진짜 그런 생각도 지금 요즘 들어요. 거울 그냥 그 전신거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은 너무 좋아. 그 강연가 김미경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초창기에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시고. 자기 그 방에서 전신거울 앞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섣불리 도전하는 저 자신이 스스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두렵기도 하는데 근데 많은 힘을 좀 얻고 있어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관점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진짜 드물어요. 약간 저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죠. 대표님 스레드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시고 라디오도 이제 한 번씩 하시고 매일매일 브런치에 글 올리시고 이게 지금 플랫폼이 벌써 4개가 넘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엄청난 힘이라고. 왜냐면 이건 팔로워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 4개 계속해서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는 4개 플러스 동시에 올려지는 게 여러 개가 또 있습니다. 그죠? 한 7개, 8개 됩니다. 그죠. 그게 엄청 멋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리고 하면 할수록 하나씩 하는 러닝 타임도 줄어들 테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혹시 모르잖아요. 이걸 누가 어떻게 보게 될지가. 왜 저는 항상 답답하거든요. 저도 저번 주에 어젠가 항상 제가 뭐 다 하고 났는데 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표님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가 없어도 그냥 계속 이렇게 꾸준히 없지 않잖아요. 심지어 안에 컨텐츠가 다 있는데 그게 다 왜냐면 저는 저에 말했지만 그 독재자 컨텐츠 그런 거 아니 그렇잖아요. 몇 개 있어요. 솔직히 몇 개 많죠. 맞아요. 꽤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사람이 전혀 가벼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막 인스타 올릴 때 저희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걸 많이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뭐 언어라도 좀 뭐 이렇게 해볼까 뭐 아니면 뭐 어떤 데서 차별을 줄까 그걸 매일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대표님이 갖고 있는 글의 힘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막 30분 걸린다면서. 저는 30분 동안 그런 글 못 써요. 아니 이제 한 500일 그러니까 300일 넘다 보니 1년 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제 줄어든 거죠. 네, 너무 큰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제 챗 GPT랑 대결할 수도 있잖아요. 너 나 이거 봐. 하지만 GPT가 이긴다. 네, 글의 GPT 내용에서 너 무게가 없어. 논리적이야. 난 무거워. 무겁기만 해. 근데 저는 대표님이 관리자라는 그 키워드에 주목을 하신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 관리자라는 생각이 좀 많은 좀 느낌이 들어요. 관리자는 결국에는 이게 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관리자 겸 무언가, 관리자 겸 무언가가 분명히 맞아요. 동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관리자로서의 대표님 아니면은 디자이너로서의 대표님 이게 좀 정체성이 많이 조금 일도 그렇고 많이 좀 고민이 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 관리자의 고충을 저는 예전에 되게 어떻게 보면 언더독처럼 그 회사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언더독처럼 네. 아니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야? 관리자 대표가 잘못을 하니까 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지. 직원들 진짜 불쌍해. 직원들 저런 고충들 다 들어줘야 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이제 저희 모임이 공무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직원으로서 계시는 분들의 그 멤버의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중간 관리자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팀장급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고충이 맞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직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무자로서의 바라보는 관점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나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있는 또 중간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런 좀 의견 충돌들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맞아. 많이 들었어요. 그 직장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대표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레퍼토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 이런 형식적인 일 쓰면 쓰잘데기도 없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직원분들이. 근데 관리자 입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일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형식상으로도 의뢰라도 그분을 의존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의이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토를 달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세요.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다른 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지 않으면은 대표가 하고 있는 뭐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시를 직접적으로 내린다거나.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뭔가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오더를 그냥 내리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가 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반발이 있는 거예요. 이 쓰잘데기 없는 일, 그러니까 직원은 자기 일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난 하기 싫은데요, 나는. 이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근데 대표나 아니면 그 중간 관리자들은 그거를 설명해주지 않고 너 이거 해. 아니 너 그 일 하지 말고 지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답답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좀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게 관리자로서 입장과 그리고 직원, 실무자로서의 입장이 확실히 다르구나. 예.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일이 약간 레고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일도 되게 명확해서 이게 뭐 언제는 뭐 여기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꿨다 블럭처럼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지금 계속 시스템화 하는 것도 너무 체계가 없으니까 그거를 시스템 만들어 놓고 뭐 언제 이렇게 뭐 그 진행 상황 보고 뭐 이거 언제 이렇게 뭐 특이 상황 이거 되게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막 슉슉슉슉 바꾸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진짜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건 뭐 저희 회사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애초에 그건 될 수 없는 일 같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너무 답답하긴 해요. 그래서 이 레고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끼었다 저기 끼었다. 더군다나 뭐 개인적인 사견인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의 회사다 보니까 뭔가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더더욱 안 먹히고 오히려 비효율만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막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뭔가 이 체계와 그 이제 문화 이런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 1차적인 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뭐 클라이언트 업이라든지 이런 일에서조차 그걸 구조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 주신 이거 왜 해야 돼? 이게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사실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이게 체가 다 잡혀있죠. 나눠져 수도 있으니까 있고, 나까지 넘어온 일은 이미 팀장급 저기 차장급 뭐 대리급에서 탁탁탁탁 쳐서 나한테 내려온 일은 결국 잡무예요. 그들을 그것만 하면 돼. 서포트하는 이건 더 이상 뭐 의의가 없죠. 뭐 이거 하수 넘기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저 일의 목표가 저기 있으니까. 그냥 보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직원으로서. 근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내가 하는 게 곧 결과이고 그게 너무나 잘 보이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뭐 동기나 설명이 없으면 이제 이건 진짜 거부해도 할 말이 없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만 커지고. 맞아요. 부담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직책이 없다는 건 결국 날 보호해줄 사람이 더 적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서라도 회사의 규모를 이렇게 늘려야 되나 싶기는 해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진짜 엄청 큰 회사를 원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런 문화를 왜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대표랑 신입사원이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유세라고. 근데 대기업들은 그렇잖아요. 저희 남자친구가 나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대표이사님 만났어 이러는 거 딱 든 생각에 와 이거 진짜 노잼이겠다. 나는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쵸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크루 같은 팀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지. 맞아요. 누굴 위해 일하는가? 그 사람도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회사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무슨 직책에 있는지도 달라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걸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설령 같은 관리자라고 해도 그 하는 업무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또 달라지면은 그건 나름대로 또 다른 관리자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참 그래서 일에 대한 고충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드는 생각이 산 위에서 대표는 숲을 보고 있는데 직원들은 결국에는 맨 아래에서 나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는 숲을 보고 숲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시를 해주는데 어떤 부분을 딱 짚어서 지시를 해주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거기는 아닐 건데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까 왜 해야 되냐고 그런 말처럼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사례처럼 중간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네, 아니면은 중간 관리자가 없다면은 대표와 혹은 직원들 사이에 그런 의견 조율들 소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근데 리리랑 회사를 보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 잘 돌아가나요? 네. 이거 약간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되겠죠. 일이 없다는 건 이번 년도 당연히 지금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직 축제나 뭐 행사나 뭐 그런 거 새 학기나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원래는 있었어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연차가 쌓이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느 순간 회사의 비수기랑 성수기가 존재하는 순간 이게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루틴화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꾸준히 이 정도의 일이 있고 더 많으면 쳐내야지 일이 없어서 이때 일을 더 많이 한다? 이거는 최악인 것 같아요.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 시기가 짧지 않아요. 길어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6개월 동안 벌어서 또 다른 6개월을 부양하는 것보다 그냥 한 달씩 부양하고 사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목표라서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 같긴 해요. 재작년보다 뭐 작년보다는 좀 더 일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그런 측면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많이 일하지 않으려고
너무 바쁜 시기를 줄이려고 일이 없는 게 불안하겠네요. 약간 딜레마네요. 어쨌든 간에 일을 많이 들어오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여유도 가지는 것. 그쵸. 근데 이런 거 보면 웃겨요.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잘하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뭘. 뭐 달릴 때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뭘 쉬어? 말하는데. 3부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정입니다. 57번째 시간, 직업 그리고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좀 나눠봤고요. 그러면 3부는 직업 그리고 일, 종합적인 각자만의 아무 말 대잔치, 종합적인 사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 바라는 일들도 있을 거고, 바라는 어떤 활동들이 또 있을 텐데,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 지금까지 나눠본 직업 일에 관한, 좀, 종합? 정리? 네,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약간 일. 좀 이제 전문성을 가진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지역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도시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수도권이나 혹은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 광역시에 간다고 해도 이 정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불안해요. 물론 그분들도 저희 회사에 일을 맡긴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만약 이게 진짜 저희밖에 없어서 그런 거라면 혹은 뭐 어쨌든 뭐 저희가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럼 사실 저희가 내세우는 게 그냥 과연 이게 정답일까? 이 생각 너무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단순히 기회 때문에 우리가 뜨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다기보단 그런 현실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내놓는 이런 결과물들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경쟁자가 생기면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가끔 보다 보면 와 이거 지금 내 목에 칼 놓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무 아니란가? 이 생각 꽤 많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또 받는 일의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되게 빨리빨리 일이 끝나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저희도 어차피 전문성을 못 키워요. 원래 사실 공부해서 계속 레벨업 하는 게 원래 그건데 빨리빨리 쳐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앞으로 뭐 좀 장기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겠다. 좀 이게 뭐 단가적으로나 아니면은 일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갈지 몰라도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을 좀 키워내는 일, 맞아요. 일관성을 좀 그런 것 견지할 같아요. 수 있는 네, 일.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또 달리 말하면은 그 회사의 독특한 개성, 맞아요. 그걸 키우는 일. 그리고 마찬가지 그거는 모든 건 시스템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는 이 회사한테 메일을 넣으면 뭐 사실 도메인도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메일 썼는데 네이버 이렇게 오면은 되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되게 만들어진 도메인에 감사하고 그렇게 메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컨택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뭐 일정이나 이런 거 뭐 기획단부터 이렇게 쫙 해서 우리만의 그 시스템을 계속 소통하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퀄리티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이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 전문적인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가는 거거든요. 가서 맨 땅에 헤딩하지 막 외국 학생들이랑 좀 보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한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세계도 잘 모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가서 우리 디자인 어때? 뭐 너가 공부하는 시점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 제가 들고 가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냥 전문가 신들이에요. 특히 전 세계에서는 다 닦아놓고 영어도 일부러 완전 그냥 학급으로 할 거예요. 저 잘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my script is here, but my pronunciation is bad. 오늘 아침 배웠어요. 잘했어요. 그냥 그런 걸 계속 까놓고 그냥 돌 100개 맞고 올 거예요. 그런 걸 해서 연초에 좀 빡세게 맞고 참교육 당하고 온다? 참교육 당하고 와가지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이러면 안 돼. 양 100개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그렇습니다. 네. 뭐
중간 과정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정혜희 대표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스위스를 네. 한 달간 다녀오시기로 해서,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근데. 메이트가 생겼습니다. My mate is there. 메이트가, 네. 있어요. 급성사되었어. 아까 왔을 때 갑자기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국제 미아에서 지금 이제. 국제 투미야. 네, 투미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조금 빡세게 하시는데, 빡세게 참교육 당하고, 빈털털이 돼서 온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좀 달려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마디 껴들면은, 제가 최근에 올린 글이나 거기서 혹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이번 연도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큰 분기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저 자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활동,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자립할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이번 올해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번 연도를 분기점으로 조금 강연가라든지 작가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 쪽의 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것 같아가지고, 예, 기대 반, 걱정 반, 두려움 반. 예, 아무래도 저도 참교육 당하면서 맞아, 원래 혼나면서 큰 거예요. 참교육 당하면서 아무래도 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좀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응원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직업 그리고 일 에 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네. 이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거나. 무조건 일은 열심히 하기에 달려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은 좀 빼긴 하는데요. 저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기 전 단계 준비할 때는 뭐든 다 해야 된다. 하지만 인간적인 모욕은 참으면 안 된다. 누가 나를 하대하고 누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탈주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문제들이 없다. 그리고 딱히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나한테 직격타가 안 온다? 고 하면 맞서 싸우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직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하고 좀 쉬어보다가 이직하는 것보다 그냥 무조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바로 점프해서 이직하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저도 안 해봤지만 좋은 케이스를 보니까 그런 걸 추천드리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큰 목표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나. 뭔가 저 회사가 더 연봉이 높으니까 하고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뭐 아무 그런 거 없을 수도 있고, 설령 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되게 엄청 난 이게 끝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회사에서 더 멋진 비전이 있거나 혹은 더 멋진 대우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전 이직이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인간들은 참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직장을 다녀보지 않아서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딥한 조언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은 열심히 한다. 그것이 제 모토입니다. 좋습니다. 네.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잘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는 문제도 없고 잘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스무스해요. 일 자체는. 근데 이 나이 때 혹은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은 맞아요. 뭔가 내가 과연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 직업을 내려놓고 지금 편안하게 있는 이 상태를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근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무조건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된다. 부당함은 빼지 찾지 말 않자. 때 열심히 해야 된다. 부당한 건 신고하면 됩니다. 네. 신고 가능한 거 무조건 다 신고하고 아닌 건 한다. 네, 좋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새해가 또 지나고 또 2월이 됐어요. 벌써 2월이 다 돼가고요. 네, 6월이 다 돼가고 또 2월 이제 끝자락이면 또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봄이라고 또 행사 준비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참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올 한 해 보다 스무스한 작년보다 스무스한 한 해 되시고 또 일에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래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래는요, 쇼의 Way Back Home. 대표님 네! 보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름 뒤에 뵙겠습니다. 오, 그러면은 설날이 끝난 뒤인가요? 그렇죠. 오호!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도 다음 주 58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챙기시고요. 그럼 모두 안녕!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아무리 힘껏 닫아도 다시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 걸 수없이 떠는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네가 부딪혀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조용히 잠든 방을 열어 기억을 꺼내들어 부서진 시간 위에서 선명히 너는 떠올라 길 잃은 맘속에 널 가둔 실사라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세상을 뒤집어 찾으려 해